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2월 19일 50대 남성이 이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70대 양아버지를 살해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양아버지라고는 하지만 47년을 부자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당시에 남성은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줬냐, 나에게 배도 주고 집도 땅도 준다고 20년 전에 약속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주지 않냐라고 따지기 시작했고요. 양아버지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 격분한 남성이 흉기로 양아버지를 살해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제 폐륜 사건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남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들여다보시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섬마을 머슴입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태어난 직후에 이제 친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이 남성이 보육원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여수 섬마을에 사는 이 양아버지가 이 보육원에 있던 남성을 11살 때 입양을 한 거예요. 이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들로 잘 키웠느냐? 그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도 일꾼처럼 속 키우고 뱃일하고 부족한 일손 보태고 그래서 어린 이 남성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라고 안 하고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예. 건 이제 이 양아버지의 친아들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는 학교 다니고 이 진짜요? 남성은 학교도 갈 수 없었고요. 주민등록조차 성인이 돼서 성인 될 무렵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래도 객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 남성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원망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게 이제 아동 학대나 이런 그 상황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묵묵히 일을 갖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17살 되던 그 해에 이 남성은 이 양아버지가 선장으로 이제 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선원으로 일을 했고 26살에 결혼해서 이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이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자수성가해서 한 7억 정도 되는 그 선박을 보유하게끔 됐으니까 얼만큼 본인이 정말 그 손이 닳도록 열심히 일했는가를 우리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양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도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양아버지에게 애증의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겨우 균형을 이루다가 증오가 더 커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 배도 생겼고 이제 더 경제적으로도 더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뱃일을 하다가 2021년에 어망기계에 팔이 끌려 들어서 오른팔을 잃는 큰 사고를 잃은 겁니다. 팔도 잃었고요.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서 가뜩이나 불우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 또 어린 시절부터 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원망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채로 아버지를 찾아간 거죠, 양아버지를. 그래서 왜 어릴 때 나를 그렇게 대했느냐, 어렸을 때 또 약속했던 땅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양아버지가 거기에 대놓고 뭐 신랑이가 벌어졌으니까 했겠습니다만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게 아니라더니 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울컥해서 미리 사실 흉기를 미리 가져가긴 했어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양아버지를 공격을 했고 흉기에 찔려서 아버지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예. 자, 교수님 뭐 들으신 것처럼 뭐 동네 사람들한테는 머슴이라 불리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날 짐승이라고 아버지한테 불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생활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범인의 팔이 절단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뭔가 좀 비관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 나왔지만 뭐 술을 마시고 흉기까지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계획적인 그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짐승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갖다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감정이 아주 이렇게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가 일종의 어떤 촉발제 역할,
그런 것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살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죗값을 받아야죠. 아,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를 했고 이 남성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더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양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에 학대나 착취를 받은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한다. 이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그걸 이래서 계획적 살인을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또 아까 이제 팔을 잃은 상태에서 이 남성 정신과 약도 먹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심신미약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찾아가서 이 양아버지랑 신랑이랑 30분가량 거렸다라는 건 멀쩡한 사실 정신이었다라는 거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결국에는 형이 달라지지 않고 징역 18년형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뭐 당장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의견이 갈리고 계세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제가 그리고 재판부 판결문을 잠깐 봤더니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아마 여기서의 유족이라 하면 친자녀들 제가 이제 가능성이 유족들을 좀 있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친자녀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형이 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뭐 전 세계 문명국가 다 마찬가지지만 사적 보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술 마시고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훨씬 많은 부분이 참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계획적인 정황이 있고, 그리고 그건 일반 살해죄가 아니라 존속 살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징역 18년이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정들 빼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아주 높은 형량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형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